왜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기억되고 누구는 잊혀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컨텐츠 1년 올리신 분이나 3년 올리신 분 다 만나봤는데 그 중에서 팔로워가 100명에서 멈춘 분하고 같은 기간 동안 1만 명 만든 분들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더라고요. 그 차이는 딱 하나, 나만의 색깔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오늘은 그 퍼스널 브랜딩 관련해서 제가 8년 넘게 해오면서 정리한 경쟁하지 않고 대체되지 않는 단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7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흔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는 법 같은 영상들 많이 올라오죠. 오늘 내용은 테크닉이 아니라 그 뿌리를 만드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 안에 적용할 수 있는 3문장 챌린지 까지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브랜딩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저도 그랬는데 프로필 사진 바꾸고 폰트 바꾸고 또 내가 누구인지 대충 쓰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꽃으로 비유하면 꽃잎을 다듬는 일이더라고요. 정작 뿌리가 없는데 말이죠. 브랜딩은 꾸미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몇 분들도 인스타에 자기가 아는 좋은 콘텐츠 내용들을 많이 만들어서 올리는데 막상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100명이 넘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중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3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SNS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누구의 것도 아닌 컨텐츠만 그냥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단계는 무조건 이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나를 3문장으로 써보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나는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3가지를 적어보시고 SNS를 시작하시면 그게 진짜로 본인의 브랜딩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어릴 때 우리는 부족한 걸 채워라 라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단점이 있으면 강점을, 강점이 있으면 강점을 부각시키고 부족한 걸 채워야만 했던 우리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죠. 학교에서는 평균 점수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브랜딩은 그거와는 결이 다릅니다. 정반대죠. 브랜딩의 핵심은 평균이 아니라 자신의 뾰족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넓고 얕은 사람은 검색이 되지 않아요. 반대로 깊고 좁은 사람은 기억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케팅 잘하는 사람 하면은 안 떠오르지만 카피 한 줄 매출을 100배 이상 올린 사람이라고 하면은 금방 떠오르잖아요. 그게 뾰족함입니다. 그럼 나의 뾰족함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3가지 질문에 먼저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깊게 알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지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오래 해왔는가에 대한 답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그거를 다른 관점으로 보는가. 이 3개가 겹쳐지는 지점에 당신의 분명한 색깔 있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여러분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뭘 할 때 제일 그럴듯해 보이는지 라고 물어보시면 의외로 본인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잘 답을 해줄 겁니다. 3번째 단계는 나만의 톤을 갖는 겁니다. 같은 정보라고 해도 누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우리는 AI 시대를 살고 있는데 AI가 주는 정보는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려면 그 사이에서 나를 나답게 표현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답은 바로 톤입니다. 톤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꾸준히 운동하세요라는 메시지를 트레이너가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트레이너는 오늘 5분이라도 움직였으면 충분합니다 라고 따뜻하게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어떤 트레이너는 핑계는 그만, 지금 일어나 하세요 라고 단호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물론 둘 다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둘 중 어느 표현에 더 마음이 가는지 그 표현에 우리는 팬이 될 겁니다. 정보가 아니라 말투라는 거죠. 우리는 그 말투, 톤에 팬이 되는 겁니다. 톤을 만드는 질문은 딱 하나, 나는 친한 친구처럼 말할 것인가 아니면 선생님처럼 말할 것인가.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톤을 정했으면 모든 컨텐츠들은 일관되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는 친구처럼 했다가 오늘은 교수님처럼 말을 한다 라고 하면 듣는 사람들이 헷갈려하겠죠. 이 사람이 누구지? 라고 의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떠납니다. 다음 단계는 잘하는 장점과 나의 톤을 정했으면 이제 하나의 플랫폼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거는 나를 뾰족하게 드러낼 수 없습니다. 물론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걸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다 하려다가 결국에는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하나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채널로 하나를 꾸준히 1년 이상 파고 들어가면 거기서 1만 명 이상의 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채널로 확장을 하면 됩니다. 채널마다 문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문법을 정해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내가 글을 잘 쓰면 브런치나 블로그를 하면 되고, 내가 말을 잘하면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하면 됩니다. 또 내가 사진 같은 비주얼에 자신이 라고 하면 인스타 시작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나의 강점을 드러내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에 팬들이 모입니다. 거기서부터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게 내가 내 플랫폼을 갖는 시작이죠. 그 다음 5단계는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정한 톤과 플랫폼을 정했으면 이제 꾸준히 하는 거죠. 내가 강조하고 싶은 컨텐츠를 정해서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주 3회 올리는 1년 아니면 매일 올리는 1개월 둘 중 어느 것이 더 강할까요? 전자입니다. 제가 본 수많은 사례 중에서 한 달에 30개 올리고 사라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1년 동안 일주일에 3개씩 꾸준히 올린 사람들이 살아남는 건 후자더라고요. 단순합니다. 알고리즘도 사람의 신뢰도를 리듬으로 기억한다는 거죠. 갑자기 푹 자고 사라지는 사람은 알고리즘이 불완전한 채널로 판단하죠. 반대로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면 믿을만한 채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 순간적으로 폭주하지 마시고 자기만의 리듬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아니라 리듬이 곧 이기는 싸움이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본인이 평생 유지할 수 있게끔 최저 빈도의 횟수를 정하세요. 주 7회가 부담이 되면 주 2회로 꾸준하게 적게라도 끊기지 않게 꾸준히 하는 게 핵심. 6번째 단계는 피드백을 받으셔야 됩니다. 피드백은 성장의 가장 핵심입니다. 감이 아니라 숫자로 방향을 수정하는 거죠. 본인이 이 컨텐츠가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올렸지만 반대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반대일 경우가 있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30분 만에 쓴 글이 터지기도 하지만 며칠 공들여 쓴 글은 전혀 반응이 없을 때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강점 있게 나의 강점을 갖고 시장이 인정한 강점을 갖고 꾸준한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컨텐츠가 어떻게 반응이 오는지 그 반응에 대한 숫자들을 기록해서 그 숫자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컨텐츠들을 성장시키면 그게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됩니다. 7번째는 여러분들의 독자를 팬이 아니라 동료로 만드는 겁니다. 함께 자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팬은 내가 주는 정보를 받는 한방향 소통이죠. 반대로 동료는 나와 함께 성장을 하는 내가 주는 컨텐츠를 통해서 그도 같이 성장을 하고 나도 그를 통해서 영감을 받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게 퍼스널 브랜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나만의 색을 찾는 7단계, 첫 번째 단계는 나의 뿌리를 만들고 두 번째는 강점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세 번째 단계로 나만의 색, 톤을 결정한 다음 내가 공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정하는 게 네 번째 단계이고 다섯 번째는 이 4단계까지의 과정을 꾸준히 반복을 하면서 숫자를 통한 피드백을 받는 6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인 동료, 커뮤니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늘 가장 기억해야 될 한 문장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리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7단계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딱 하나씩만 조금씩 실천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나를 설명하는 3문장 써보기 실천해 보시고 그걸 통해서 나는 앞으로 어떤 브랜딩을 할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